박영숙 선생님께서 이 건물 지분의 50%토를 선생님께 증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께서 이 건물 지분의 50%를 선생님께 증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치셨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어느 평범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서 한 할머니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그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핸드백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날따라 다리가 유난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벌써 세 대째 택시가 그 할머니 앞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손을 들면 바로 멈추던 택시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듯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 대의 낡은 택시가 천천히 할머니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범퍼에는 작은 흠집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는 누구보다 정중하게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뛰어와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불러올 기적을 그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택시 안은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차였지만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뒷좌석에는 작은 쿠션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기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기사는 출발하면서도 급가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도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5년째 요양병원에 계신 남편은 이제 할머니의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병문안 가시나 봅니다.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남편이 거기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차는 봄날의 가로수길을 달렸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 봄날, 남편과 처음 데이트했던 날도 이렇게 벚꽃이 흩날렸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장밋빛이었고 앞날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손만 잡아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예쁩니다. 벚꽃이. 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해마다 피는데도 해마다 새롭네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고요를 존중하는,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는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또다시 차에서 내려 할머니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그는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꺼내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기사는 그 사진을 주워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참 보기 좋으십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도 건강하세요. 어르신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기사는 할머니가 병원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기사를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다시 그 낡은 택시가 섰던 것입니다. 어머, 또 뵙네요. 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인연인가 봅니다. 기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사의 이름은 김성우였습니다. 그는 40년을 택시를 몰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고 두 자녀는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을 만나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비슷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요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많습니다. 성우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서 그래요. 오늘 기사님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성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작은 친절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갈 때마다 성우의 택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5번, 한 달이 지나도 계속 그 택시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우가 일부러 그 시간에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른 손님을 태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기사님, 이러시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성우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 중 몇몇은 아직도 명절에 안부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사업이 어려워졌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병이 되어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빚은 다 갚으셨나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집도 팔고 가진 것 다 팔아서 겨우 갚았어요. 지금은 작은 월세집에 살고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으니 감사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영숙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매일 아픈 다리를 이끌고 병원을 찾는 그 헌신. 그것이 성우에게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택시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순간 비틀거렸고 성우가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요즘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영숙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성우는 차에서 작은 의자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앉게 한 뒤 조심스럽게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성우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옛날 어머니를 돌보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몇 분 후 쥐가 풀렸습니다. 영숙은 고마워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성우 씨. 천만에요, 영숙 선생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손님을 넘어선 무언가 더 깊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성우는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조심해서 운전했습니다. 영숙이 차에서 내릴 때 젖지 않도록 큰 우산도 준비했습니다. 성우 씨는 참 섬세한 분이에요. 어느 날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성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름 영숙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병원비가 밀린 것입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영숙은 고민 끝에 성우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00만 원 정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그냥 하소연하고 싶어서요. 영숙은 미안해했습니다. 성우는 며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그것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쓰세요. 성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영숙이 봉투를 열자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선생님, 저는 자식도 없고 쓸 데도 없어요. 제가 선생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받으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발 제 마음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날 영숙은 오랜만에 남편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거리는 낙엽으로 뒤덮였습니다. 영숙과 성우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이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택시에 탔습니다. 성우 씨, 오늘은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이요. 성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막혔지만 성우는 이제 익숙한 듯 지름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 말했습니다. 성우 씨, 잠깐만 같이 들어가 주실래요? 네, 저요? 네, 잠깐이면 돼요. 성우는 영문을 몰랐지만 영숙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와 빠른 엘리베이터, 15층에 자리한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든 변호사 한 명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숙은 익숙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두 사람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 확인하신 대로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과 토지는 모두 선생님 소유입니다. 성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 맞습니까? 변호사가 성우를 가리켰습니다. 네, 맞아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께서 이 건물 지분의 50%를 선생님께 증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성우 씨, 앉아요.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다시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영숙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숙의 남편이 운영했던 회사는 부도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회사의 위기를 예감하고 모든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작은 건물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은 변두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젠가 개발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 지역은 강남의 핵심 상권이 되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쓰러지면서 모든 게 꼬였어요. 저는 그 건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해놓긴 했지만 서류를 찾지 못했거든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한 부동산 중개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건물을 사고 싶다고요. 그때 처음 알았죠. 제가 건물주라는 걸요. 성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건물의 현재 시세가 120억 원이래요. 저는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빚도 다 갚고 남편 병원비도 평생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선생님은? 네, 저는 이제 걱정 없어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 씨,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이 제게 해준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줬어요. 아무 데가 없이요. 심지어 당신의 노후 자금까지 제게 내어줬잖아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4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알아요. 진짜 선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영숙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돈의 절반은 당신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해요. 하지만 성우 씨, 당신은 제게 500만 원을 주면서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 줄 차례예요. 받아주세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정말 고마워요, 성우 씨. 회의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류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성우의 계좌로 6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성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원하는 거 하세요. 쉬어도 되고 여행 가도 되고 저는 그냥 택시를 계속 몰고 싶어요.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힘든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성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성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역시 당신이에요.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영숙이 자주 가던 동네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뜨끈한 칼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꿈만 같아요. 저도요.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전혀 후회가 안 돼요. 영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 자식들한테 줄 수도 있었잖아요. 제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고 딸은 변호사예요. 둘 다 잘 살아요. 저한테 연락은 1년에 2번 하지만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은 아니에요. 성호 씨, 당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제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요.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성호가 자신이 받은 돈으로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름은 따뜻한 동행 재단이었습니다. 그 재단은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무료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노인들, 장을 보러 가는 어르신들, 외로운 사람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은 성호의 재단에 동참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동행재단은 벌써 50명의 자원봉사 기사를 모집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노인들이 무료 택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영숙과 성호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영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우리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그날 선생님을 태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숙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선한 일은 돌고 돈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뿐이죠. 그게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은 몰랐겠지만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큰 선물을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요양병원에 있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재단에서 새로운 분을 또 도와드렸대요. 90세 할머니셨는데 30년 만에 친구분을 만나러 가셨대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영숙은 남편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영숙은 그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그 건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당신의 성견지명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여보. 영숙은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영숙은 익숙한 택시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 모시는 게 제 일인데요. 성우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재단의 계획들, 그리고 소소한 일상들을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가족처럼 자연스럽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제가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제가 더 많아요. 당신이 제게 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영숙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잊지 말아요. 네, 선생님. 잊지 않을게요. 영숙은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는 영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성호는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저 평범한 택시기사였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숙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배운 것이었습니다. 성호는 다음 손님을 태우러 갔습니다. 길모퉁이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계셨습니다. 성호는 주저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르신? 병원에 좀 가야 하는데. 네, 모셔다 드릴게요. 편히 앉으세요. 성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영숙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만남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만남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만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우리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영숙과 성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정성껏 알려주는 것, 외로워 보이는 이웃에게 말을 거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세상의 귀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친절과 따뜻함은 이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입니다. 영숙과 성호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숙과 성호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